네, 시장의 본을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여의도 브레인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오랜만이네요. 네,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지수가 3,200선이 무너졌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좀 안 좋은데 여의도에서는 이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. 대세 하락의 시작인가? 아니면 다 반영됐나?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건가요? 저는 뭐 아직 대세 상승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제 카카오와 어떤 네이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쉬어가는 국면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시장은 사실 6월 말 7월 초 이후에 사실 조금 그때부터 좀 정체 국면이 좀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더욱더 좀 정체 국면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3천선을 반드시 지킬 거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요. 그래도 펀더멘털하게 봤을 때는 3천선은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3천선은 지지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 시장에 주목이 되는 부분은 카카오와 네이버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하락의 여파가 조금 더 지속될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. 사실 이 규제 영향이 얼마나 그 기업들한테 장기적인 영향을 줄지는 사실 판단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일부 이제 서비스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정도의 주가 하락 정도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규제가 반드시 핀테크를 넘어서서 여러 다른 산업이나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테크와 관련된 산업들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불확실성의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은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핀테크에 그쳐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무래도 뭐 배민과 같은 어떤 택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그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. 따라서 뭐 이게 끝이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굉장히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그 변동성 그다음에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의 규제의 모습은 상당 부분 지난 7, 8월에 경험을 했었던 중국에서 나타난 규제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위기가 그 최악은 좀 벗어난 상황에서 너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소득 불균형, 부의 불균형이 심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거나 어떤 업황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 중국 공산당 대표 대회가 있고 저희 한국은 내년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정부의 시선 그리고 정부 당국의 시선이 기업들의 성장을 키워서 그 표심을 얻겠다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내가 보호해주겠다라는 모습으로 제스처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리스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규제는 사실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내년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빅 이벤트가 있는데요.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중국의 규제가 투자에게는 센티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혹시 한국의 산업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? 반사이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중국의 어떤 규제,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중국의 어떤 정책의 변화는 이제 공동부유라는 게 이제 성장에서 분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을 일정 부분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의 규제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덜 피해를 입거나 또는 그동안에 함께 그 규제 대상이 되었었다가 좀 피해가는 산업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
사실 최근 들어서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게임 규제가 심해지면서 저희 한국 게임 업체들도 되게 좀 어려운 국면들을 좀 겪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런 게임에 대한 규제는 별로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컨텐츠 지금 뭐 중국 배우들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 막 벌금 내고 사라지고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. 굉장히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인데 상대적으로 저희 국내는 이런 컨텐츠 산업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컨텐츠나 엔터테인먼트 쪽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보는 자타공인 중국의 최고 전문가이신 허지원 이사님이 말씀 주시니까 게임하고 컨텐츠 종목은 좀 더 제가 집중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보죠. 최근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. 9월 FOMC가 예정돼 있고요. 성장률이 하향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사실 그 연준의 어떤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3분기가 떨어지는 것만큼 4분기에 다시 재리오프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연준에서의 성장률 전망이 뭐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도 크게 변동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조심을 하고 경계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지난해 그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좀 확산되었을 때 보시면 한 40일 정도 급격하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그 다음에는 좀 주춤해졌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비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의 확산 속도가 그때만큼 가파르지도 않고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이게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야, 곧 끝날 거야, 곧 끝날 거야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 벌써 5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이제 성장률이나 어떤 경제 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3분기에 대한 성장률 전망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끝나서 4분기에는 다시 경제가 그 재개봉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률의 감소분은 꼭 4분기가 아니더라도 내년 1분기까지 해서 충분히 좀 상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3분기 성장률은 하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오히려 이 경기 회복의 어떤 흐름 자체는 조금 더 그 연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또 다시 국내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9월은 거래일이 굉장히 짧아요. 다음 주 추석을 네. 보내고 나면은 10월 7일이면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자, 3분기 지금 우린 기업들의 피크아웃 우려가 점쳐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성장률이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나요? 그 GDP 상으로 성장률은 지난 1분기 정도가 피크였을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이건 뭐 그 코로나에 따른 어떤 특수한 상황인 거고요. 결국 성장률 자체가 피크를 찍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성장률이 과거에 어떤 쭉 진행되고 있는 추세보다 위에 있느냐,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경우 뭐 3%다. 분명히 이제 올해 1분기나 2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긴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평균 성장률이 2% 후반대라고 보면 사실 3% 성장은 굉장히 괜찮은 성장인 거고 그런 괜찮은 성장인 국면에서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현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한국에서도 성장률 자체는 좀 피크를 칠 수는 있지만 분기 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해서 한 0.6에서 0.7%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요. 뭐 3분기는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4분기 그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뭐 한 1%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0.8이든 0.9%든 성장률이 나왔을 때 사실 뭐 올해 1분기보다 떨어지는 성장률이긴 하지만
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저는 3분기 성장률은 사실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또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재난지원금 이런 걸로 상당 부분 또 좀 상쇄가 될 수가 있어서 좀 플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4분기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에는 오히려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. 이제 4분기입니다. 4분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이제 4분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델타가 피크를 칠 수 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에서 더 센 경기 긴축을 안 한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성장률도 조금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도 조금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시클리컬한 산업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저는 은행주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기존의 은행주들은 카카오뱅크에 밀렸지만 이제 규제로 인해서 이제 비슷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고 배당이 많은 은행주, 보험주, 그다음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소비 관련한 주들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예상합니다. 네, 오늘 전반적으로 규제 이슈와 더불어서 은행주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게 제 눈에는 좀 들어왔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. 네, 이상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였고요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